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1년 2월 9일 공기업 기계직 전공 필기시험 대비 모의고사 10문제 해설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난이도는 평이했기 때문에 합격 커트라인은 90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쉬운데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니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영상을 보시면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1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예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정답률은 45%네요. 좀 낮죠? 아마 정답률이 낮은 이유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복수정답 문제이기 때문에 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공기업 전공시험에서 복수정답 선택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하나하나 지식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보기 1번 가볼게요. 변형이 일어난 단면에서의 실제 단면적, 얘를 이용해서 계산한 능력을 공칭 응력이라고 한다. 틀렸죠? 지능력이죠? 틀렸다. 자, 지능력하고 공칭 응력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래다가 시편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인장하중을 시편에 이렇게 가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이 점점 늘어나겠죠. 자, 늘어나면서 단면적이 줄어들겠죠. 우리 가래떡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떡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가래떡 길이는 늘어나는데 가래떡 가운데 단면적은 점점 얇아지죠. 즉 단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부분. 이 가운데 단면적이 줄어든다. 길이는 늘어나지만. 이때 이 줄어든 단면적을 가지고 계산한 응력을 바로 지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공칭 응력은 변형 전의 단면적을 이용해서 계산한 응력을 말해요. 우리 응력은 A분의 P잖아요. 그쵸? 그래서 초기 단면적, 변형 전의 단면적을 가지고 구한 응력을 바로 공칭 응력, 그리고 시편을 양옆에서 잡아당겼을 때 줄어든 단면적으로 구한 응력을 바로 지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 정도만 하고. 자, 보기 2번. 인장 실험의 경우 지능력은 공칭 응력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네요. 지능력이 더 크죠. 그래서 틀렸다. 왜 지능력이 더 크냐?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건 인장 실험 경우예요. 양옆에서 잡아당겼을 때, 즉 시편 길이가 늘어났을 때. 다만 시편 길이가 늘어나지만 가운데 거기 변형 후의 단면적은 줄어들겠다. 자, 우리 지능력 볼게요. 자, 응력은 A분의 P잖아요. 우리 변형 전의 단면적을 10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양옆에서 인장하중을 가했어. 그럼 시편은 늘어나지만 변형 후의 단면적, 여기 가운데 단면적은 줄어들죠. 그 줄어든 단면적을 50이라고 해볼게요. 자, 공칭 응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면적을 이용하잖아요. 변형 전의 단면적. 그래서 이 100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공칭은. 그쵸? 하지만 지능력은 변형 후의 단면적을 이용해서 구해야 돼요. 얘가 지능력을 구할 때 단면적이겠죠. 자, 단면적은 여기 분모에 있다고요. 즉 지능력을 구할 때 분모가 더 작아지죠. 왜 50짜리를 사용해야 되니까. 왜 줄어든 단면적을 사용해야 되니까. 인장 실험 경우에.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지능력이 더 크겠죠. 누구보다? 공칭 응력보다. 그러니까 보기 2번은 틀렸다. 맞죠? 자, 지울게요. 자, 3번. 인장 실험의 경우 진 변형률은 공칭 변형률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공칭 변형률은 인장 실험을 하기 전에 초기 시편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편의 길이에요. 초기 길이. 즉 인장하중을 가하기 전에 이 초기 길이로 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초기 길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공칭 변형률이에요. 우리 변형률은 요거잖아요. 여기서 변형률은 이 L은 길이고 람다는 변형량이죠. 자, 그럼 공칭 변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공칭 변형률은 제가 인장하중을 가하기 전에 초기 시편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L0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뭐 람다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변형량. 자, 그리고 진 변형률은 얘는 공칭이죠. 진 변형률은 우리가 인장하중 도중에 늘어난 시편의 길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늘어난 시편의 길이. 됐죠? 그리고 람다 변형량. 얘는 늘어났어요. 늘어나니까 길이가 더 길어졌겠지. 그럼 얘가 커지잖아 더. 그쵸? 그럼 당연히 진 변형률이 더 작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더 크다? 공칭 변형률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거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공칭 변형률은 인장 시험 전의 시편의 길이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한 변형률이다. 하지만 진 변형률은 우리가 잡아당겼을 때 그때 늘어난 길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진 변형률이다. 그래서 진 변형률이 길이가 늘어난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당연히 분모가 커지니까 진 변형률이 더 작아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지울게요. 자, 4번 갈게요. 모든 공학적 용도에서는 공칭 응력과 공칭 변형률을 사용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계산하려면 항상 초기 상태의 상태값들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변형이 일어난 단면을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칭 값들로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보기 얘만 맞았으니까 한 개만 옳은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됐죠? 변형이 일어난 단면을 가지고 해석하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칭 값들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학적 용도는. 자, 넘어갈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이것도 솔직히 예전이 아니지 작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출제가 됐고 또는 뭐 여러 공기업에서도 많이 출제된 문제죠. 기본 문제예요. 자,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또 나오면 바로 보자마자 2번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통 틀린 보기로 새 장비에 반비례한다라는 보기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옳게 고치면 새 장비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자주 틀리는 보기로 출제되니까 이 보기는 암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바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좌구라중 있죠? 좌구라중 같은 말은 뭐죠? 임계하중이죠. 임계하중. 어쨌든 좌구라중은 n파이 제곱 그 다음에 l의 제곱 분의 2i 이렇게 다시죠 이거? n은 단말 개수 또는 끝단 개수고요. 지점에 따라 달라지는 그 개수 아시죠? 자, 일단 바로 넘어갈게요. 자, 좌골 하중 한번 볼게요. 탄성계수에 비례하죠? 탄성계수 얘잖아요, 얘. 그래서 비례한다. 얘 맞는 말이고요. 자, 좌굴 하중은 단면 2차 모멘트에 비례한다. 여기 비례하잖아요. i에 비례하니까 맞는 말이다. 그럼 1, 2번 중에 틀린 보기 나오겠죠, 당연히. 자, 1, 2번 보기는 응력을 물어봤으니까 양변을 단면적 A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나눠보죠.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 여기는 응력이죠. A분의 P니까. 그래서 좌굴 응력이 나오고요. n파이 제곱 그리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빠르게 쓸게요. 자, 여기서 회전 반경 다 아시잖아요. 루트 A분의 I 요거 양변 제곱하시면 K의 제곱은 A분의 I가 나오죠. 자, 여기에 보시면은 A분의 I가 있네요. 얘 대신에 K의 제곱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대입해 볼게요. n파이 제곱 그 다음에 L의 제곱 남아 있고요. 탄성계수 있고 여기에 K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세장비 다 알고 있죠? 세장비도 한번 써볼게요. 세장비 람다는 그쵸? K분의 L이죠. 요거 양변 또 제곱할게요. 그럼 람다 제곱은 K의 제곱, L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K의 제곱, L의 제곱이에요. 여기 거꾸로 역수된 값이 여기에 있네요. 그럼 람다의 제곱 얘를 역수시켜서 그냥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위 식에다가.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오겠습니다. 좌굴 응력은 n파이 제곱 그리고 람다의 제곱분의 탄성계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종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람다는 세장비잖아요, 이거. 그래서 좌굴 응력 시그마 B는 세장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근데 보기에서는 그냥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어쨌든 제일 많이 틀리는 보기로 이게 나오니까 웬만하면은 좌구능력은 세장비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옳은 표현으로 암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기 꼭 하세요. 자, 3번 갈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나오는 형식이죠. 굉장히 쉽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력은 A분의 P예요. 단면적분의 하중. 자, 하중 나와 있고, 자, 원형 단면봉인데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단면적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네요. 파이 D의 제곱. 자, 그래서 우리가 4 곱하기 15kN이니까 15,000N. 그쵸? 그리고 파이는 3으로 계산하래. 자, 그리고 D는 10이니까 D의 제곱하면 100이네요. 자, 그래갖고 4 곱하기 15,000 하면 6만을 300으로 나누면은 200메가파스칼이 나오죠. 그래서 응력은 얼마? 200메가파스칼이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길이 변형량을 구하시면 돼요. 자, 길이 변형량은 우리 이거 공식 알고 계시죠? 2A분의 PL. 됐죠?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시면은 아마 1mm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후쿠이 법칙 아시죠? 요거. 여기다가 또 대입하시면 되겠네. 탄성계수가 200기가파스칼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응력 200메가파스칼이라고 아까 위에서 구했고. 자, 얘 200메가파스칼. 그리고 변형률. 그리고 탄성계수는 200기가파스칼. 자, 요거 계산하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200, 200은 약분이 될 건데 얘는 10의 6승이잖아요. 메가는. 그 기가는 10의 9승이고. 그럼 결국에 변형률은 0.001이 나오겠네요. 변형률은 무차원수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포화성비 기본이식을 이용하면 지름 변형량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다 지울게요. 변형률은 0.001이 나왔다. 자, 이제 포화성비 공식 기본이식을 쓰시면 됩니다. 기본 공식은 세로 변형률분의 가로 변형률이죠. 또는 길이 변형률분의 지름 변형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길이 변형률. 그다음에 위에가 지름 변형률. 그쵸? 자, 우리 아까 길이 변형률 구했잖아요. 요거 0.001. 자, 대입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지름 변형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D분의 지름 변형량. 그쵸? 이게 지름 변형률이잖아요. 지름분의 지름 변형량.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름이 얼만큼 감소하냐고 했으니까 지름 변형량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델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게임 끝났죠? 자, 포화성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0.3이라고 나와 있네요. 0.3은 요거 D가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0.001 곱하기 D 얼마? 10. 그리고 위에 델타가 하나 있네요. 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델타죠. 지름 변형량. 자, 요거 계산하시면은 델타는 0.003mm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그냥 3번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름이 이렇게 나왔지만 얘는 감소하는 양이죠, 지름이. 지름 감소량. 왜냐면은 10편을 지금 인장원적으로 땡겼기 때문에 이 원형 단면봉이 길이가 늘어나면서 단면적은 줄어들겠죠. 가래떡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면적이 줄어드니까 지름도 줄어든다. 그 줄어든 양이 바로 0.003이라고 우리가 구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4번. 자, 이 문제도 사실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자마자 달톤의 분합법칙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합법칙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자, 문제에서 기체를 혼합한다고 나와 있네요. 혼합 나오면 우리 분합법칙 사용하자라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달톤의 분합법칙이 뭘까요? 완전가스를 혼합할 때 혼합가스의 압력은 각 성분 가스의 분합 합과 같다. 이거 툭툭 나와야 됩니다, 이거. 완전가스를 혼합할 때 혼합가스의 압력은 각 선분가스의 분합과 같다. 분합의 합과 같다. 라는 것이 바로 달톤의 분합법칙이죠.
이렇게 예전에 그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에서 기출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달톤의 분합 법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보기에 방금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달톤의 분합 법칙 정의 있죠?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선택하셨으면 정답이었겠죠. 혹시 몰랐거나 잊어먹었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 리마인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 풀게요. 자, 우리 요거 아셔야 돼요. 그 식을 딱 그냥 3개만 적어드릴게요. 유도도 할 수 있지만 요거 암기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글씨가 이상하긴 한데 좀 아시겠죠? 요거 MC예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이거 다 MC예요. MC. 자, 여기 지금 좌측에 있는 항은 뭐냐면은 혼합가스예요. 혼합가스. 그래서 첫 번째 식으로 보면은 이 P는 혼합가스의 압력, 이 V는 혼합가스의 부피예요. 이 나머지 애들은 그 각 성분들, 각 성분가스들이에요. 혼합할 때 우리가 성분가스 여러 개 혼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애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M은 질량이고 R은 기체상수고 C는 비열이고 M은 질량이고 됐죠. 그래서 이 식은 암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 읽어보니까 압력하고 최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자, 압력이 8이고 최적이 20인 이상기체와 압력이 3이고 최적이 10인 이상기체를 혼합해서 최적이 50인 용기에 넣어서. 자, 그럼 압력이 8이고 최적이 20이네. 얘가 바로 어떤 성분가스 하나가 되겠죠. 더하기, 그리고 압력이 3이고 최적이 10이네. 얘가 혼합가스 두 번째, 그러니까 혼합가스 섞기 전에 어떤 성분가스 두 번째 애가 되겠죠. 자, 요거를 두 개 더해야 돼. 그러면은 160 더하기 30이니까 190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는 PV는 190이 나와. 그쵸? 얘는 혼합가스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자, 용기에 넣었대. 어디에? 여기에. 즉 혼합가스의 최적은 50이 되는 거죠. 용기에 넣었으니까. 성분가스 1하고 2를 섞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용기에 넣었으니까 혼합가스 최적은 당연히 50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용기의 최적. 그래서 얘는 50이에요. 그럼 혼합가스 얼마야? 혼합가스 압력 얼마야? 얘 P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PV가 190인데 V가 50이죠. 그래서 190을 50으로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P가 나온다는 거. 그럼 3.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간단하죠?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써드린 이 3개씩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별표 반드시 툭툭 나오셔야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5번.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보자마자 그냥 1번이에요. 이거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고민 X. 자, 마그네슘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아니에요. 마그네슘은 실용금속 또는 공업용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실용 또는 공업용 이런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금속 중에서 우리 마그네슘보다 가벼운 거 대표적으로 2개가 있죠. 우리 마그네슘 비중이 얼마죠? 1.74죠. 자, 얘보다 가벼운 애들이 대표적으로 2개가 있다니까. 물보다 비중이 작은 금속, 바로 나트륨하고 리튬이 있죠. 나트륨은 비중이 0.97, 리튬은 0.53이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리튬은 0.53, 나트륨은 0.97 암기해 주세요. 따라서 마그네슘은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아니라 실용금속 또는 공업용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맞으니까 1번이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니켈은 상온에서 강자성 띠죠. 그렇죠? 하지만 니켈 자기 변태점은 358도로 이 온도 이상이 되면은 강자성체에서 상자성체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자성을 잃게 된다. 다 아시죠? 이게 툭툭 나와야 돼요, 이거. 자, 그리고 철의 자기 변태점은 큐리점이다. 그래서 철의 자기 변태점은 얼마? 768도다. 그래서 니켈의 자기 변태점이 358도니까 더 작죠. 맞는 말. 자, 3번. 알루미늄은 드로잉 재료, 자동차 구조용 재료, 다이캐스팅 재료 사용돼요. 이것도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으면서 자, 4번도 자, 자마크예요. 그래서 아연에다가 알루미늄 4% 정도 첨가하면은
우리 다이캐스팅용 합금으로 가장 유명한 자마크가 된다라는 것도 숙지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이것도 사실 보자마자 4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답률이 꽤 낮네요. 그 이유는 자분탐상법 내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자분탐상법은 표면으로부터 1, 2m 정도 아래에 있는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 결함이 가능하긴 해요. 여기가 재료 표면이야. 그럼 재료 표면으로부터 1에서 2mm 정도 깊이에 있는 표면, 여기가 표면이잖아요. 그래서 표면에서 1에서 2mm 정도 깊이에 있는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내부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분탐상법도 내부 결함 탐지 가능해요. 자, 액체 침투법은 표면에 있는 결함만을 검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분이랑 액체 침투법이랑 보기에 이렇게 같이 나오면은 액체 침투법을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1에서 2mm 깊이 검출할 수 있는 거 요것도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액체 침투법은 표면에 있는 결함만을 검출하는 방법이라는 것도 챙겨가시고요. 7번. 자, 기준 강도 요것도 보자마자 그냥 읽자마자 4번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기준 강도에 대한 암기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자, 가장 유명한 거 있죠? 기준 강도 나오면 극, 취, 항연. 이 사자성어를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극취항연. 여기에 사실 상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 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상남자가 극도로 취하면 항문에서 연기 난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상남자가 극도로 취하면 항문에서 뭐 난다? 연기 난다고요. 자, 이게 왜 암기법이냐? 상온에서 취성 재료가 정화중을 받을 때 그때는 극한 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상온에서 연성 재료가 정화중을 받을 때에는 항복점을 기준 강도로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극취항만 알고 있으면 게임 끝나요. 취성 재료 나오면 그냥 극한 강도 가면 되는 거고 연성 재료 나오면 항복 강도 또는 항복점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누가? 상남자가. 왜? 상온 이걸 구별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남자를 넣은 겁니다. 왜냐면은 크리프 한도 같은 거 보면 보기 2번 보세요. 고온에서 연성재료의 정화중이 작용할 때 크리프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크리프는 고온이잖아요. 이 고온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상남자를 넣어둔 거예요. 어쨌든 기준 강도에 대한 암기법 영상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작년 상반기 한국가스공사 기출과 유사한 유형이죠. 물론 그때 가스공사에서 출제되었을 때에는 상자성체가 아니라 그냥 강자성체의 종류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내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 강자성체 종류 3가지 있죠. 대표적으로 니코철, 니켈, 코발트, 철. 근데 이렇게 내면 너무 쉬우니까 제가 상자성체로 바꿔서 한번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자, 정답률이 좀 낮죠. 어쨌든 보자마자 3 가셔야 돼요. 바로 표 보여드릴 테니까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그 가스공사 기출 되기 전에 이미 블로그에다가 업로드 시켜놨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해야 돼요. 암기법도 다 써놨으니까 표 보시면서 이 정도는 우리 숙지하자. 됐죠? 이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는 본인 몫이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좋아요. 뭐 절삭 시간이나 가공 시간 구하는 문제는 뭐 어느 공기업에서나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 예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했었어요. 자, 그럼 어디서 실수했냐? 가볼게요. 자, 우리 가공 시간이나 절삭 시간 구하는 공식 다 아시죠? 요거 T는 이거. 요거 분이죠? 요 T는 절삭 시간 또는 가공 시간이고요. 구하면 분이 나와요. 분. 1분, 2분, 3분 할 때. 그리고 L은 공작물의 길이. N은
회전수, S는 이송량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식은 1회 가공 시간이에요. 1회. 1회가 기준이에요. 1회.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2회라고 나와 있죠. 2회. 2회 가공한 절삭 시간이 30초라고요. 자, 무턱대고 그냥 문제 읽자마자 절삭 시간이 30초네? 그러면은 그냥 30초니까 그냥 30초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야지.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됐죠? 자,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2회 절삭 시간이 30초니까 1회로 바꿔주면 1회 기준은 몇 초겠어요? 반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5초겠죠. 됐죠? 이 15초를 우리가 분으로 바꿔야 해요. 왜? 이 공식 자체가 분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분으로 바꾸면 60분의 15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분이 되겠네요. 15초는. 자, 그럼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t에다가 4분의 1 대입하시고요. n은 얼마? 회전수 모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s는 이송량 얼마? 2. l 공작물의 길이네요. 100. 크로스로 곱한 게 같아야 되죠. 그래서 2n은 400이네요. 그래서 n은 얼마? 200rpm이 나오네요. 답은 얼마? 2번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푸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회 가공 시간으로 예전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1회 기준으로 바꾸지 않고 바로 그냥 대입해가지고 실수하셔서 많이 틀리셨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리마인드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번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쉽죠? 솔직히. 그냥 보자마자 2번이에요. 제가 구상인선에 대한 원리 같은 거, 원리나 설명 같은 거 이전 모의고사 해설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보기 2는 마멸 파괴 탈락 생성, 마파 탈생. 이것은 구성인선 순서가 아니라 자생 과정 순서죠. 어디서? 연삭 가공 숫돌에서의 자생 과정 순서가 마파 탈생이죠. 구성인선은 발성 분탈이에요. 발생 성장 분열 탈락. 아시죠? 자, 이 정도는 헷갈리지 않고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설명 이전 모의고사에서 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